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친에서 대학생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송티입니다. 자, 이제 수학 영역입니다. 네, 수학은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작년 수능 해설지를 써보세요. 작년 수능과 올해 수능이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또 높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능을 해설지를 써보면서 문항풀이의 아이디어, 어떤 게 핵심이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시험 운용 전략,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써보세요. 제가 썼던 건데요. 저는 지금이랑 약간 시험 경향이 많이 달랐던 걸 감안을 좀 하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15번에서 17번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숫자가 조밀한 선택지일수록 조심해야 된다. 계산을 똑바로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제가 그때 계산 실수를 좀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문항 번호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썼던 해설지예요. 네, 그래서 해설지를 쭉 썼는데 이 해설지를 쓸 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수학 문제를 보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는 문제인지부터 제발 확인을 하시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똑똑하다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문제를 정말 안 읽습니다. 문제를 안 읽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막 열심히 풀고 있어요. 근데 한 5분쯤 시간이 지나잖아요. 내가 뭘 풀고 있는지를 까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내가 무엇을 구하는 거였는지에서 시작해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힌트를 줬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제를 보면서 어디에서 시작할 거고 왜 거기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시험장에서는 내가 못 푸는 게 킬러입니다. 물론 이제 킬러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킬러 문제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어려우면 킬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만 못 푸는 게 아닌가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말아서 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내가 못 푸는 문제는 남들도 못 풉니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당황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하지만 그 당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못 푸는 이유가 있다. 못 풀 만한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진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풀다가 막히는 게 한 번쯤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풀다가 막혔을 때 내가 뭘 생각할 건지를 한번 정리를 쭉 해보세요. 저는 이게 이제 불화일간 극작거라고 해가지고 책에서 봤던 좀 멋있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문제를 풀었을 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풀다가 막혔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풀면 나름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더라. 모든 이렇게 다 이걸로 해결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당황했더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헤쳐나가는 그런 실마리가 보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정리를 해라 이런 얘기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리하는 거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 문제는 저렇게 풀고 저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식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을 거라고요. 그런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경우에 여러분들 그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았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요. 그러면 뭘 구하고자 하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뭐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풀이의 태도, 내가 문제를 좋은 태도로 풀어나가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킬레스건의 붕대를 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뭐냐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네, 수학에서 수투에서 3차 함수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가 킬러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 15번, 뭐 21번 이런 데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연습을 하세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저는 어떤 게 제일 약점이었냐면 확통에서 분류를 해서 세는 게 있었어요. 전 옛날 세대라 확통을 했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해서 세는 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요 관련된 문제를 싹 다 이제 모았어요. 제가 틀렸던 것들을. 그리고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약했는지, 그리고 실수를 하는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킬레스건을 그냥 방치해두면 여러분들 수능 때 잘려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단단히 보호해서 수능장에 들어가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수능장에서는 여러분들 당황의 연속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못 풀던 번호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한 9번, 10번쯤 되면 막힌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13번이 나에겐 항상 마의 구간이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무서운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막혔던 번호 그 앞에서 수능에 막힙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에게 이제 공포의 번호가 뭐였냐면 이제 17번 이런 번호였어요. 저는 옛날이라 17번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17번까지는 무난하게 풀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14번에 웬걸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뻔한 무한등비급수거든요.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은 태도로 이제 막 수식을 막 이렇게 써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웬걸 이거 계산을 해보면 그냥 R 안 나옵니다. 그냥 항등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뭐지?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나는 17번에서 막혔던 사람인데 왜 나는 14번 4점의 시작 부분도 제대로 못 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에서 여러분들 당황한 거죠. 당황했는데 그 당황했을 때 이러지 말고 이제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싹 다 지우고 다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풀면 안 되는구나. 근데 당황을 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새하얘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목표했던 점수가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나가는 내가 세워놨던 전략들이 다 무너져 나간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수능 시험장은 당황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못 풀던 번호 때 바로 그 앞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황했더라도 의연하게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수학 끝내고요. 다음 시간 영어로 뵙겠습니다.